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금 생방송인데 네네. 저도 많이 늦었어요. 근데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네, 서로 어버이들이니까 글쎄 말이야. 어버이들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를 찾아뵈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우리 어버이날하고 딱 맞는 성균관 다래원 이현주 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저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저 효녀들을 딸 두 분을 두고 계시는데 오늘 이벤트 받으셨나요? 이벤트 딸 하나는 지금 외국 나가 있고요. 딸 하나랑은 어젯밤 12시를 딱 넘기는 순간 네. 이벤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벤트 받으셨어요? 그 딸아이들이 잘하는 뭐 효도 이벤트들 있죠. 네. 네, 뭐 선물도 받고 아로마 마사지도 좀 해주고 뭐 그런 그 여자 아이를 기르는 집만 가지는 그런 매우 특별함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둘이셔서 아니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라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면 막 마사지에 그런 이벤트라든가 그런 거하고 조금 아직 못하는 나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 아이들이 또 해주셨다면서요. 네, 이제 제가 그 장거리 출장이나 뭐 프로그램이나 강의가 다닐 일이 많아서 네. 먼 길 운전하고 오면 네. 저녁에 다리 좀 많이 붓고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사지 해주고 뭐 목욕물 받아놓고 향초 피워주고 뭐 이런 스페셜 이벤트.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네. 오늘 어버이날 이벤트하고 먼 사람들도 있죠. 많죠. 홀로 계시는. 근데 저희 삼선동에서 네네. 삼선동 제가 이제 마음 돌보미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훌륭한 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네. 훌륭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세상 살면서 뭐 안도연의 시 연탄불처럼 누군가한테 네. 따뜻한 그런 내 가족 보통 내 뭐 형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작은 도움이 되는 일이 하고 싶은데 마침 그게 이제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그러니까 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다르게 사는 법을 보여주는 거 남한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한테 우리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과 엄마가 찾아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는 네네. 사랑의 일촌맺기 그런 네. 거를 해요. 그게 한 50명의 아이들과 40명의 어머니분들이 이제 90분 정도 네. 하고 있는데 네, 큰 사업인데요. 네. 그거 하면서 이제 그게 다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디 뭐 도움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문화진흥원 생활문화 그 만들기 사업에서 찾아가는 나눔밥차라는 걸 처음 했어요. 그래서 네네. 경로당도 찾아다니고 또 뭐 이렇게 노인분 초청해서 네네. 하고 그랬더니 아하. 이제 그거는 공모 사업이니까 그 사업이 끝나면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연속성을 예, 좀 가졌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예. 그래갖고 그걸 주민센터에서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하나씩 하는 그때가 2013년 1월에 이제 고독사 해갖고 네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또 이제 부각이 될 때여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어려우신 분 추천은 받고 이제 우리가 해갖고 하는데 그거 하면서 또 제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지금 12년,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14년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걸 마음 사랑의 일촌맺기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시아버님만 혼자 여수에 살고 계셨는데 네. 제가 자주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벌써 아버님 우리 대표님 눈시울이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을 주위에서 이렇게 다 도와주시고 바로 옆집에 계시는 분이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내 아버님이 여수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네네. 이렇게 당장 올라오실 수도 없고 이제 뭐 그러면서 그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님한테 누가 해줬듯이 또 그 저희가 돕는 그분들 중에도 자식이 아주 없지는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안 되고 있거나 뭐 이런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전 사회 뭐 품앗이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자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혼자서 외로우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기름 정릉 쪽 가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우리 동네 조금 낫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이 지역, 원도심들은 그렇죠. 그렇죠. 도시재생 예. 지역이라고 네, 이제 하는 그쪽 가면 더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도 또 어버이날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세대도 좀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못한 거, 내가 그때 뭐 부모님한테 못했는데 뭘 하겠어 이게 아니라 또 기회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제 찾아뵙지도 못하고 근데 부모님들은 저도 이렇게 해보면 전화 한 통화라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 그러죠. 왜 그 5월 8일 한 번만 또 뭐 생신 때 한 번만 뭐 명절 때 2번 뭐 이렇게밖에는 부모님 안 챙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날이 있어서 그때라도 그렇죠. 반드시 부모님을 뵐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서 뵐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못 뵙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그 옛 말 중에 고사 성어는 아니지만 우리 공자님 맹자님 하신 말씀 중에 경장애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저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원어 뜻 그대로이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가르치거든요. 우리 집 어른을 공경하듯이 남의 어른도 공경하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듯이 이웃 아이들도 함께 사랑하자라고 이제 조금 뜻을 이렇게 좀 넓게 좀 해석해서 하는데 5월이 특히 그런 그렇죠. 게 가정. 해당이 많이 되죠. 가정의 달이니까 어린이날 있고요, 또 어버이날 있고요, 스승의 날 있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기억해줘야 되고 고마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달이 5월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특별히 5월이라는 달이 있어서 좀 더 가족을 돌아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게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대표님 하시는 그런 사업과도 연관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벤트 뭐 이런 거 어린이날 특히 이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이제 다음 주 또 이 시간에는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되게 많잖아요. 5월이 제가 제일 바쁜 달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짬이 딱 나셔가지고 우리 이 프로에 와주셔서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잠깐 칭찬 한마디. 전 칭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방송 준비 중에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커피 우리 사랑스러운 수연님께서 안에다 넣어주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수연님은 11시에 네, 보이는 네. 들리는 라디오 네, 보들라. 잠깐 10분 저희가 50분까지 방송하고 10분 네, 쉰 네. 뒤에 할 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연이어서 시청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저기 이벤트가 있을 때 옛날에는 아 너무 많다. 그거 다 챙기려면 일단은 이제 나이 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딜 갈 때라도 비용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날 하루라도 우리가 자꾸 챙기면서 나아가다 보면 1년이 그렇게 가고 매듭지어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 얘기가 나와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제 보니까 꽃바구니 이렇게 들고 가고 아름답죠. 네, 네. 그런 거 보면 그 작은 거 그런 거 하나라도 이제 저는 생일이 4월이어가지고 생일날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받으면서 이게 이벤트가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아 쑥스러워 뭐 그런 거 꼭 챙겨 그러시는 분들 우리 얘기 듣고 전화 한 통화라도 아니면 식사라도 뭐 이런 근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죠. 뭐 지금 오늘 하루라도 이렇게 길에서 폐지 수거하시는 그런 어른분들 뵙고 그러면 그냥 반가운 인사라도 한마디 아니면 시원한 네 주스라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건네는 그런 것도 내 어른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잠깐 시선을 주고 마음을 건네는 것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죠. 그렇죠. 사실 어버이날 참 거룩한 날인데 그리고 이제 저기 어버이날로 그 되기 전에 어머님은의 우리 노래 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막 부르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좀 그런 거는 좀 쑥스러워해요. 그죠? 그리고 어버이날 그 처음에 어머니날이었죠. 네. 어머니날이라 이제 지금 그걸 기억하는 사람 30대도 모를걸요. 그죠? 그렇죠. 네, 오래됐죠. 그 어머니날로 5월 8일 어머니날이었는데 어머니만 부모님 그러면서 이제 어버이날로 바뀐 게 네. 우리 초등학교 아니요. 중학교 때는 확실하게 그 정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우리가 나이가 비슷한 줄 아는데 오해하잖아요. 제가 훨씬 어려요. 과장님 나이하고 저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근데 한 78년, 80년은 좀 안 됐을까요? 뭐 그쯤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아닌가? 그냥 네. 넘어가죠.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검색창이 있으니까. 예. 금방금방들 또 그렇죠. 찾더라고요. 네. 아, 마음을 나눈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적게 가진 사람에게 건네주는 다시과로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적게 가진 사람과 나누자는 거죠. 네. 아, 이거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가졌다는 거는 재물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뭐 돈이나 물질이나, 혹은 뭐 재주가 많을 수도 있죠. 무엇인가를 잘 만드는 사람,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사람, 뭐 예쁜 옷을 만드는 사람, 요즘 뭐 아트크래프트, 핸드크래프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이렇게 잘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못하는 분을 끌어주는 것도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내 부모님도 당연히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그 아름다운 카네이션과 선물 용돈도 건네드려야 되겠지만은 주변에 혹시 자녀들이 찾아뵈지 않는 외로운 분들 이렇게 독거노인이라는 기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고 말하면 저희 양쪽 어머님들도 혼자 사세요. 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네네네.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다 같은 서울에 있지만 같이 살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따로 사는데 뭐 저희는 수시로 찾아뵈니까 뭐 어버이날 이런 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받는 분 입장에서 여러분 생일날 생일 축하 누군가에게 받지 못하고 선물 혹시 기억해줘서 받지 못하면
왠지 하루가 우울하고 슬프고 좀 그렇죠. 서글프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아마 이제는 어버이날이 그 하나의 생일 같은 그런 날, 명절 때 자녀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서글프듯이 아마 어버이날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이시거나 그런 분들, 자녀가 오랫동안 지켜봐도 자녀가 한 번도 드나들지 않는 분들도 거의 독거노인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도 기억하고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작은 뭐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조금 사가지고 나눈다든가 평상시에도 하면 좋겠지만 오늘같이 의미 있는 날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방금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마음 돌봄, 네, 마음을 함께 내가 가진 많은 마음 중에서 한 조각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네, 그런 마음도 아름다운 마음일 것 같죠. 네. 제가 하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마음 돌봄이 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3, 40대 자식이 장애를 가진 부부들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70이 훨씬 넘은 이제 부부들인데 그리고 경제 이제 소득도 별로 거의 없는데 근데 자식들이 40 넘고 뭐 50 되고 그래도 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장애연금 뭐 이런 걸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진짜 좀 많고 그래서 그 장애인 그 등급제도 뭐 이 갑자기 이제 뭐 우리가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나갔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왜 저 사람들을 도와 이제 뭐 어떤 엄마도 그랬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나면 되게 우리의 그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허점들이 있잖아요. 구멍들이 좀 뚫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돕는 게 다시과로. 네, 다시과로. 예.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달의 원장님 이제 제가 오늘 모시게 된 이유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5월 2일부터 정릉에 있는 제실에서 달의 교실을 6강을 시작을 하셨죠. 네, 예. 거길 제가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날 했던 그 강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준 사람도 없고 우리의 식문화나 차문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또 이제 좀 들어보고 그거를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녹화는 했는데 그날 앞부분은 이제 녹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 개인 정보 때문에 네. 그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얼굴이 나가면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그런 세대가 돼서 근데 지금 이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얘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제실이 있지만 이제 점점 왜 제사를 안 지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우리 세대가 특히 이제 제사 지내는데 뭐 저도 지금 10년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으니까 제사 모신 지가 이제 저도 10년이 훨씬 넘으면서 음식할 때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다 갈수록 뭐 제사를 그렇게 음식 우리 그리고 먹지도 않는 음식 그리고 살찌는 거 뭐 전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힘들인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차려놓고 보면은 공들인 거에 비해서는 그 힘들잖아요. 이 제사상이라는 게 과일 말고 앞에는 늘 이렇게 본래 적이나 뭐 이런 것도 미리 공이 계속 드려야 되는 음식이고 그래서 그런 제사 때문에도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때는 제사도 필요 없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뭐 입금만 하면 돼 이러기도 하는데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이제 그리고 다 시크해져서 개인화됐는데 뭐 그런 게 필요해 뭐 이런 것들 그 사이에 우리가 중간에 낀 세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관장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실 분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속상해하실 분들이 글쎄 점점 줄어든다고 또 누군 그러더라고요. 자식 안 오면 어때? 뭐 이런. 오늘 아침 제가 이제 아침이면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이제 우리 페이퍼로 신문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점점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아침이면 이제 세대별 공감 뉴스들 20대, 30대, 40대, 50대 공감 뉴스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 중에 뉴스 하나가 아마 대통령상인가 후보상을 받는 분 뉴스가 나왔어요. 치매 시어머님을 한 16년간 모셨던 뭐 그런 분의 이야기. 엄마라고 불러서 친정어머님인 줄 알았더니 시어머님이셨다. 근데 시누이들도 미안해서 이제는 16년이니까 시설 요양원으로 보냅시다라고 하는데 정신이 멀쩡하실 때 그런 시설에 가기 싫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모시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두의 문제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어머님들이 다 아주 연로하셔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과연 잘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이 치매 어르신들과의 사투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대답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 오늘 그분의 말이 이렇게 있어요. 그 응가를 해놓고 네. 본인이 이렇게 점점 아기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가 네. 뇌가 퇴행돼서 아기가 되어가는 건데 응가를 해놓고는 저지레를 한 걸 아니까 미안해서 눈치 보고 있는 그 모습이나 이런 게 네. 아기같이 순수하고 맛있는 음식, 신기한 물건 보면 아기들이 어렸을 때 자라날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어서 순수한 그 막 무섭고 이런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점점 아기 같은 시어머니, 아기를 돌본다라고 생각하면 덩치가 좀 큰 아기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데 제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그렇게 16년을 모실 수 있는 거죠. 네, 제 주변에도 저하고 아주 친한 우리 다래원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친정 부모님의 재산을 다 뺏고 치매가 걸리자 이 친정 어머님을 누나네 집으로 갖다 버린 남동생이 있어요. 모든 재산 다 뺏고 한밤중에 이 선생님이 시어머님을 잘 모셔서 효부상을 받았는데 네. 누나 시어머니만 잘못인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모셔 하면서 재산을 모두 세상에. 뺏고 친정 어머님을 거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거 유기죠, 그렇죠. 동의를 받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치매 오신 시어머니, 치매 오신 친정 어머님 두 분을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저랑 이제 부부가 다 매우 친하기 때문에 바깥 어르신은 자기 어머님 잘 모셔준 부인에게 고마워서 기꺼이 친정 어머님도 받아들여서 두 분 치매 어머님들과 매우 즐겁게 자 이제 유치원 갑시다 하면서 요즘에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치매 어르신들이 유치원 가자고 하고 이렇게 잠깐 돌봄 시설이 있대요. 예. 거기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두 분이서 같이 매일 새로 뵙는데요. 댁은 누구슈? 이러면서 서로 양쪽 어르신들께서 사돈 어르신들께서 왜 우리 집에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매일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한다고. 근데 그분이 저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럼요. 아무나 진짜 못하죠. TV 프로그램에도 나온 그런 분인데 사명감으로도 못하고 사랑만으로도 안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 서로 돌봐주고 양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감사에 보답하는 우리 반포지효나 이런 보본반시 같은 그런 마음 안에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 주셨으니까 돌려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눈물 글썽글썽 하셔서 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기억해야 되는 날이 1년 중에 하루라도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또 자연스럽게 그 달회원에 또 그러니까 좋은 일을 또 하시니까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주위에. 저기 우리 성균관 달회원과 이 네네. 저기 제실 수업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 좀 이제 해주세요. 우리 성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청 정릉입니다. 네. 정릉 안에 네. 문화재청에서 서울 안에 있던 많은 조선 왕릉이 있습니다. 왕릉 중에 일본 침략기에 네. 그 왕릉 안에 있던 제실 즉 사무실 공간입니다. 네. 그 사무실 공간을 모두 헐어서 그들의 집을 짓거나 이러는데 사용을 해버리고요. 우리가 독립이 되지 않고 해방이 됐죠. 그래서 예. 일제의 그 잔재들을 청산을 못했습니다. 네. 복원을 못한 것, 뭐 정신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문화 침탈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쵸. 오늘은 이제 그 제실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제실을 복원을 못했고요. 네. 몇 년 전에 한 3년 4년 됐나요? 예, 문화재청에서 의지를 갖고 처음으로 조선 왕릉의 제실을 하나를 복원을 했어요. 그곳이 여러분들이 계신 예. 이 성북구 안에 정릉입니다. 그렇죠. 정릉이 네. 그리고 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네네. 곳이잖아요. 조선 세종 왕릉 중에. 전체가 네네. 그렇게 능 안으로 들어오시면 네. 여러분 이제 소풍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정릉으로 소풍 오세요. 그러니까요. 그쵸? 너무 좋더라고요. 네, 계곡물도 제가 졸졸 흐르고 예. 네. 능으로 오시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왼쪽 언덕에 아주 멋들어진 네. 운치 있는 한옥이 있습니다. 한옥 들어오셔서 이렇게 아래 행랑채도 일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도 한번 둘러보시고 위에 본체도 올라가서 보시면 그윽한 한옥이 주는 그 멋도 느끼실 수 있고요. 한옥 지붕을 통해서 보이는 또 혹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그 바깥의 풍경을 우리가 차경이라고 해요. 두 번째 풍경인데 이 차경으로 보는 한옥은 제가 늘 그 이야기하는데 모든 문이 하나의 액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러분 관내에 있는 아름다운 정릉 한옥에 오셔서 매주 수요일마다 5월하고 6월 그리고 9월하고 10월 1년에 4달을 달의 체험을 저희 성균관 달회원이 진행합니다. 당연히 무료 체험이고요. 지원받는 곳 없습니다. 제가 네. 성균관 달회원이 여러분 우리 성북구민하고 그 예쁜 한옥 아름다운 한옥에 잠시 좀 앉아보셔서 차를 뭐 6주간 뭐 봄 가을 다 배운다고 쳐도 12주간 차를 다 배우실 수는 없고요. 차를 배운다라는 생각보다 아름다운 한옥에 앉아서 그윽한 차 한 잔 마셔보고 마음에 쉼표 하나 찍는 시간,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사 하는 의미로 그 한옥을 좀 활용하고자 제가 제안을 해서 그 한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보통은 예산 작업들을 많이 하겠지만 예산 같은 거 지원 없이 네. 현재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많은 단체들에서 그곳을 사용하자고 달려들 것 같아서 예산 없이 제가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예산 없이 제가 그냥 자비로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수업 중에 6주 과정 언제라도 재입학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맨 마지막 시간도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등록하시고 그 아름다운 한옥 안에서 함께 차 마시는 방법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저기 진짜 너무 그 장소가 예쁘고 또 한 거는 제가 직접 뭐 말로 표현했습니다. 정릉을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왼쪽으로 네. 올라 언덕 위에 있는데요. 거기가 다 이렇게 딱 숲으로 정릉 안에 있는 숲으로 둘러싸인 데다가 그 한옥 안에 이렇게
마당이 있고 그리고 아래채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제가 지난주 갔던 수요일도 비가 왔어요. 너무 운치 있죠. 네, 너무 운치가 있고 그리고 그 한옥에서 나는 그 목재 냄새. 목재 냄새 그리고 또 뒤뜰로 가도 전 뒤뜰로 가봤거든요. 근데 나무가 굴뚝. 네, 굴뚝과 그 나무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예, 그 안에서 수업을 하고 근데 그 수업을 듣고 앉아 있는 분들도 너무 조용히 듣고 있는 게 진짜 마음을 이렇게 수련하는 게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리고 그 6주 동안 지금 이제 예산 없이 하신다는데 거기도 그러면 수강생들이 뭐 이렇게 돈을 내는 것도 안 되나요? 네, 그냥 요즘은 그 무료 과정하고 모집했는데 무엇인가 돈을 내게 하고 이러면 네. 또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해도 한 사람이 나는 나빠요라고 한다면 전체가 다 나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강료 없이 아이고. 그냥 그 시간 한번 즐겨보자. 저도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저도 좀 다른 생각 안 하고 쉬어가는 시간. 이를테면 돈을 받고 수업을 한다 그러면 예. 제가 줘야 되는 책임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 시간을 사실은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한번 지금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께서도 잠깐 눈을 감고 이미지네이션 한번 해보세요. 그 숲에 계곡물 소리가 졸졸 들리는 노송이 가득한 숲에 예쁜 한옥이 지어져 있고요. 그 언덕 쪽에 있습니다. 언덕이니까 다 내려다 보이겠죠. 네. 그 예쁜 한옥에 아래층 기와의 선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숲이 너무 예뻐요. 그곳에 앉아서 그윽한 차향기 맡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있고 그리고 사랑방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사도 조금 공부하고 차의 역사도 세계사까지. 공부하고 네, 그렇게 차와 관련된 네.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시면서 즐겁게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작년까지는 제가 규방공예도 1시간 또 다식 만들기도 1시간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네. 그건 준비물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돈을 걷어야 되는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도 아예 빼버렸어요. 규방공예가 없어서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 뭐 5,000원이라도 돈을 걷습니다. 10,000원이라도 걷습니다라고 하면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없이 규방공예는 또 뭐 다식 만들기 안 배우고 그냥 차와 관련된 프로그램만 진행을 올해부터는 이제 합니다. 그래서 걷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고. 네. 근데 또 무료라 저도 이제 무료 수업 같은 걸 많이 해보지만 무료라고 하면 인터넷 신청하는 거는 그냥 먼저 다 해놓고 안 오시는 안 오시는 분들이 많죠. 분들 네. 많죠. 특히 여기도 45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30분 넘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30분 되니까 이제 꽉 차기는 해서 아래 바깥에 저는 이제 툇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툇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대돌이고 신발 벗고 이제 대돌이에다가 이제 그 노래 나란히 노래 대돌이 네. 신발들이 그랬지만 요즘 대돌을 안 쓰잖아요. 그냥 막 벗고 들어가고 그렇죠. 이제 그러는데 네. 신발들 그 밑에도 이제 어지러이 이렇게 널려는 있지만 그 딱 올라가서 있는 그 툇마루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그 강의 듣고 계신 분 보다가 바깥 저기 마당 보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에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동안에도 되게 들어가는 경비나 근데 이 달에 수업 갔다 그러면 정릉 입장료도 안 받더라고요. 네. 문화재청이랑 정릉
또 조선 왕릉 관리소 이게 저희가 그 공간을 하나를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그 협조가 있어야 돼요. 우선 첫 번째가 문화재청이 소속이 돼 있으니까 문화재청, 그다음에 조선 왕릉, 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서울 안에 있는 서울에만 소재된 또 왕릉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관리소, 뭐 여러 개의 관리소들에서 협조 공문이 들어가고 또 승인이 나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학교들, 이를테면 정수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들 학생들을 와서 체험하고 가세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해주고 했는데 이런데 너무 예산을 많이 아껴서 정수초등학교를 한 달간 매일 몇 개의 반, 한 3-4개 반을 한 달간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거의 한 20일치이죠. 예. 그렇게 수업을 여러 사람이 나가서 수업을 하고 다도구와 뭐 이런 정말 많은 집기들이 움직이고 옷도 움직이고 했는데 그 예산이 200밖에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봉사하신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료나 뭐 보조 강사료 그것도 없는 거고 집기도 그렇지만 아이들과 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 준비물이 200만 원을 다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이런 데는 너무 예산을 아낀다. 맞아요. 또 한국 문화나 네. 또 이런 거를 예절이나 인성교육이나 이런 쪽에 너무 예산이 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사명감, 누가 뭐 하세요 하는 게 아니니까 가까이 있는 학교와 한번 연계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줘 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그 한옥이니까 한지로 막 도배가 많이 돼 있죠. 그렇죠. 한지들이 많이 구멍이 뽕뽕 나 있고 이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릉관리소 측에서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도배를 다 새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차를 다루다 보니까 찬물이 떨어져서 저같이 숙련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배우시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애들도 찬물이 그렇죠. 얼룩지고 마르고 막 이런데 그런 거 불평 한마디 없으시고 나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식을 나눌 때도 꼭 관리실이랑 입구에 들어오는 우리 무료 입장 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분들하고도 나누시자고요 라고 하는 마음들도 많이 건네드려요. 어쨌거나 그곳에 2시간 정도 책상도 아닌 바닥에 방석 위에 앉아서 차 우리다 보면 찬물 소리에 또 이렇게 귀를 씻는다 그러죠. 물소리에 귀를 씻는다 이렇게 귀에 들리는 소리가 또 코에 느껴지는 향기가 또 눈으로 보는 풍경이 이게 다 뇌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머릿속도 평화로워하시고 잠시 일상의 번잡함 이런 데에서 좀 해방구, 탈출구를 찾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시간 내어주면 어떨까요? 저는 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의성북구민과 함께 나눈 선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한테 큰 선물이죠. 거기에 참여하신 분한테는 게다가 이제 이제 강조 무료로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갖고 계시지만 시간과 다시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시간과 또 그 숙련된 거를 지식을 다 우리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 중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가니까 또 방석을 다 나눠주시는데 저도 보면서 저 방석 같은 게 이제 다 아무래도 차 수업하고 그러면 이제 더러워지고 또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허둥거리다가 이제 걷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런 소소한 것들에 이렇게 해는 경비까지도 이게 참 보전되지 못하니까 그것들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부 상대 기획도 하고 뭐 공모 사업도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보지만은 페이퍼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 예산을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처럼 연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페이퍼 작업을 잘 못하죠. 네. 그런데 실무 경험은 아주 많죠. 이런 실무 경험이 많고 또 어떤가요?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에게 네. 국가가 좀 지원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 네. 몇 년 지원하다가는 독자적으로 해라 뭐 이렇거나 그렇게 되죠. 되면 이제 돈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아까 이제 네네. 그게 적었다지만 학생들을 위한 이런 교육 같은 경우 실제로 하면서 왜 거추장스럽고 격식이 있었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해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절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절 얘기도 그때 이제 해주신 것도 잠깐 이제 얘기해 주실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네. 우리나라 절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일본의 일제에서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고 예, 어느 날 예, 갑자기 예. 해방이 되면서 친일이 청산이 되지 않았죠. 못하고 또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그 현기영 선생님이 하셨던 이제 4.3 관련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에서 45년부터 48년 대한민국까지의 혼란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신을 가졌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그 3년 동안에 친일파 했던 분들이 슬며시 자기 자리를 찾아간 과정들 독립운동하면서 또 어려웠던 분들은 돌아가시게 되거나 다시 또 억류가 됐던 그 역사를 이렇게 그 시대를 안 살았지만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절 같은 경우 그 애들한테 어른들도 그러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 세배 시켰는데 가서 뭘 세배를 하기 힘든데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릴수록 그런 부분들이 왜 예를 통해서 이렇게 뭐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하고 공경하고 하는 마음들 그게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좋으면 좋고 돈 많이 주면 좋은 사람 뭐 나한테 도움 안 되면 아는 척 할 필요 없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안타까운 요새 부분이 있죠. 많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아마 그날 수업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균관 다례원이 경복궁에 그 궁궐 다래 체험을 진행을 합니다. 오래됐어요. 궁궐 다래 체험을 진행하면 요즘은 인터넷에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수강 신청하던 그 실력으로 광클릭이라고 하죠. 클릭 잘하는 친구들이 순식간에 마감이 돼서 점점 체험자들이 젊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뭐 20명 선착순 마감이니까 1년치가 그냥 한 번에 다 마감이 되고 끝나요. 근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클릭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거나 뭐 여행사 같은 데서 미리 클릭을 해놨다가 오시거나 뭐 이렇기도 해요. 여기 분들에게도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평상시 출입 안 되는 경복궁의 자경전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서 한국 예절 배우고 궁중에서 입던 옷 한번 입어보고 한복 입고. 그렇죠.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그 1시간의 시간 동안 마음의 감동이 짜르르하게 느껴지고 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게 음식을 먹는 것으로는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와요. 제가 한국 인사와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5분 내지는 10분간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젊은 친구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모두 다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하고 가는 대목이 있어요. 방금 절이라는 우리가 절이라고 말하면 실내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실내는 집 안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절을 한다라는 거는 어른을 뵈면 또는 동료들끼리 옛날의 인사가 절이죠. 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50점입니다. 다 절은 실내에서 하는 인사고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는 관혼상제, 이렇게 사례라고 하는 관혼상제 때는 예외예요. 이때는
절을 할 수 있는 공간, 돗자리를 깔아놓는다거나 야외에 네. 여기에 그 돗자리에 올라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절이 아닌 실내에서 집 안에 들어가서 절을 하는 거고요. 네. 밖에서는 절이 아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이 아닌 우리나라 인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날도 똑같이 질문을 했죠. 네, 이제 대답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나라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네. 저같이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나 성균관이나 향교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입니다. 지방의 학교는 향교. 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역할을 하는 건 성균관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관계로 경성제국대학교가 서울대학교가 됐죠. 역사까지 제가 깊이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원래 따지면은 성균관이 국립대가 돼야 됨에도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경성제국대학교가 서울대학교가 되고 이제는 굳어졌습니다. 바꾸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삼성이라는 재단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래쪽에 있는 오리지널 성균관 는 문화재 그냥 빈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죠. 조선 600년. 그렇죠. 예. 자, 멀리 가지 않고 오늘은 인사만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예. 인사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99.9999% 예절 공부를 하신 분들 빼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자, 우리 고대 때부터 그렇죠. 삼국시대 뭐 거쳐서 조선, 고려 조선 쭉 내려오면서 있던 우리나라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어느 날 갑자기라는 그 어느 날이 언제였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침탈해서 지방에 있는 향교 안에 학교를 지죠. 국민학교. 네, 일본 시민을 만들겠다, 황국 시민을 만들겠다 해서 붙인 이름이 국민학교입니다. 그들이 정말 일본 국민과 똑같이 대접을 해주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대동아 전쟁이라는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남자들을 군사 훈련을 시키고 여자들에게는 잘 아시겠지만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징용 끌고 가서 낮에는 간호사, 간호병, 그쵸? 저녁에는 정신대의 명목으로 활용을 했고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청산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의 명목이 사라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경성제국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인사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차렷, 경례, 열중샷입니다. 저는 방송인 출신이라 글로벌 매너 에티켓을 아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글로벌 매너 에티켓을 가르치니까 전 세계 인사를 다 알고 있겠죠. 전 세계 인사 어디에도 차렷, 경례, 열중샷이라는 인사는 없습니다. 이 인사는 미국 군인의 군사훈련입니다. 그런 걸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민에게 인사라고 가르친 건 결국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대동아 전쟁이라는 그 일본이 일으킨 동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차렷, 경례, 열중샷이 우리의 인사를 대신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밖에서 우리 인사를 하면 예. 때리거나 고문을 하거나 그 인사를 점점 못하게 예. 만들었죠.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독립이 아닌 해방이 되고 그렇게 인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그대로 처단이 되지 않고 아이고 너무 강하게 표현한지 모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혹은 징계를 받지 않고 혹은 그만두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서 어제 가르쳤던 인사를 해방이 된 오늘도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렷, 경례, 열중샷은 우리 세대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지금도 아이들이 일부 초등학교 예절 교육 가면 아직도 아이들에게 인사를 먼저 받아봐요. 예. 그럼 모든 아이들이 차렷 예. 이렇게 맞아요.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 인사 너무 멀리 가니까 다음에 또 오면 하기로 하고 시간이. 우리나라 인사는 읍이라는 인사입니다. 의에다 비읍, 네. 읍은 큰절, 평절, 반절에 따른 상읍, 중읍, 하읍, 상중하 외우기 쉽죠. 네. 네, 상읍,
중읍, 하읍 이렇게 세 가지 인사가 있어요. 다음에 저를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네. 이제 인사에 대해서만 조금 길게 이렇게 시간을 얘기를 가져보겠습니다. 해서 해야 될 네. 것 같죠. 예, 그리고 우리 또 당교 그 수업하는 것도 찍어서 네, 네. 이 보이는 라디오나 이걸 통해서 내보내도록 하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짧아서 글쎄 말이에요. 아쉬워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 시간이 갔고 다음에도 또 나와서 전에 말씀드리기는 매달 한 번씩 좀 나와서 해주십사 했는데 예, 약 한 달이 안 되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 원더풀 라디오를 통해서 네. 또 많이 불러주시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아니 우리는 오겠습니다. 늘 부르고 싶습니다. 바쁘시니까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5월 사랑합니다.